물권 변동이 뭐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 원칙 몇 가지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물권 변동 표에서 봤던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성립요건주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꼭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건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는 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물권 변동 요건이고요. 물건의 인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아직 물건을 직접 넘겨받지 않았어도 등기만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게 186조예요. 반면에 187조는 판결이나 상속이나 경매,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수용하는 걸 말하죠. 이런 법률 규정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187조 본문이에요. 그 말은 갑이 예를 들어서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고 을이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은 갑과 을이 계약을 한 게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상속인이 소유권을 상속받게 되는데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등기하지 않아도 갑이 사망하는 순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고 을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갑이 사망한 때부터 을이 등기할 때까지 이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을이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갑이 사망하면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187조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소유권의 공백 따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을 얘가 만약에 병한테 팔아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 때 만약에 등기를 이렇게 넘겨준다면 등기 신청서에 갑이 신청인으로 기재가 돼요. 근데 갑은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갑은 신청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을이 신청을 해서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받고 넘겨줘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막바로 넘겨주면 요놈이 세금을 떼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따위를 막기 위해서 187조 단서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7조 단서예요. 그래서 187조는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7조 본문과 187조 단서. 특히 단서의 의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처분하지 못한다. 요 처분이 좀 전에 봤던 처분 행위를 말합니다. 요 처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분 행위를 말해요. 처분 행위 중에서 물권 행위,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를 말해요. 187조 단서의 뜻은요. 을이 매매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지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을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할 때는 을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에요. 이 계약이기 취해서 등기를 넘겨줄 때 이렇게 등기하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을이 병과 계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게 처분이죠.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 자체가.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겨주는 등기만 무효가 됩니다.
여기 187조 단서의 취지. 본문과 단서, 특히 단서의 취지가 어떤 건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187조와 186조가 있는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첫째가 나중에 볼 거예요. 요 경계선상에 있는 놈도 있어요. 경계선상에 있는 놈들이 뭐예요? 186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지 187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지 애매한 놈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되는 것을 고르면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을 고르면 해서 박스 쳐놓고 구별하라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미리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우리 민법 245조 1항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을이 점유를 해요. 점유를 하고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걸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합니다.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고 20년이 지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아주 단순하게는 그런 거예요. 물론 아주 복잡합니다. 내용 자체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갑소유 부동산은 을이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니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245조 1항에서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45조 1항에서는. 그러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분명히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했으니까 245조 1항은 187조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187조 예외. 그래서 박스 쳐놓고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이거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외에도 구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은 구별해야 되겠구나 라는 문제의식과 그 중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만큼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했다. 이건 유효라 그랬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바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면 이거 187조 단서를 위반했죠? (187조) 단서를 위반한 거예요.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뭐가 돼야 된다? 무효야 돼. 그런데 이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몇 개가 생겨요.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판례의 할 때 유효한 경우가 몇 가지 생깁니다. 그거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주로 원칙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원칙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예외적인 걸 살을 좀 붙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186조는 등기를 해야만 변동이 되죠. 187조는 등기를 해야만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등기는 186조에서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효력 요건이죠. 그렇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186조에 의하면 등기라는 놈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돼요. 반면에 187조에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돼요. 그렇죠? 등기의 기능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물권 변동시키는 효력 요건으로서의 등기고요. 여기에서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다 써드릴게.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아이고 팔아 처분하기 위한 요건.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186조의 등기와 187조의 등기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등기가 뭔지를 좀 몇 가지 판례산을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관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등기에서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서도 목차 자체가 물권 변동 또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등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2차 과목에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등기법. 거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등기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저한테 등기 묻지 마시고 등기는 강승구 선생한테 물으시면 돼요. 혹시 강승구 선생 이거 민법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이거 저한테. 강승구 선생. 저한테. 자, 우리는 민법에서 필요한 것만, 민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그것만 보시면 돼요. 먼저 등기의 뜻 안 나와요. 강승구 선생한테 배우면 돼요. 등기가 뭐냐? 등기가 등기지 뭐. 민법은 그러면 돼요. 종류? 등기법에서 하면 돼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 기준이 몇 개가 있죠. 물건을 변동시키냐 아니냐, 권리를 변동시키냐 아니냐, 뭐 등등 해갖고 많이 나와요.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2개가 있어요. 보존등기도 보존등기 자체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복등기라고 이중보존등기랍니다. 이 2가지만 하면 돼요. 등기 종류에서. 3번째, 등기사항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등기소라든가 등기관이라든가 등기 절차 등등등 등기법에 있는 거 안 나와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이건 2차 과목에서 하면 돼요. 안 하면 어떻게 공부하냐?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민법 등기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 이런 거 저한테 강의하라고 하지 마세요. 등기사항 뭐 좋은 게 있겠죠. 등기부 뭐 만들어져 있겠지. 등기소 어디 가면 찾겠지. 등기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겠지. 절차 보면 저기 있어. 우리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그 등기가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할 때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서 등기관이 실제 당사자가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안 따져요. 서류만 퍼펙트하게 갖춰져 있으면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에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당연히 그 등기가 유효한 건 아니에요. 등기에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실체적 유효 요건이 있고 절차적 유효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기가 유효하겠죠. 이때 실체적 유효 요건이 뭐고 절차적 유효 요건이 뭔지는 또 강승구 선생한테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 민법에서 이걸 갖추지 못해. 그럼 당연히 등기는 무효여야 돼요. 그렇죠? 등기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무효여야 돼. 그런데 예외가 우리 시험에 나오죠. 첫째가 이 무효가 된 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불러요.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2번째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죠.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무효예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 돈을 주고 샀어요. 부동산을. 그래서 그 등기서류를 다 넘겨받았어요.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관이 이렇게 서류를 보더니 인감증명서가 3달이 지났대.
매도인 인감증명서가. 그 다음에 그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용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매수인도 안 써 있어. 보통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쓰면 매수인도 적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고 유효기간 주제놨어.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거 안 된다고 안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 갑을 다시 찾아갔어. 갔더니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갔네. 그럼 6개월 동안 등기를 못하네. 그렇죠. 에잇 안 되겠다. 서류를 정밀하게 위조를 해. 위조해요. 그 등기소를 갖다 냈더니 등기관이 이거 새로 떼오셨네 하고 받아줬어. 등기가 됐네. 위조 문서한 등기점. 유효 무효? 유효로 봐요. 우리 대법원은.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 요건을 제대로 그럼 위조 그건 콩밥 먹으면 돼요. 그건 따로 그건 따로 콩밥 먹으면 돼.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유효인 등기가 쭉 나와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등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라는 게 나와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게 이 정도예요. 물론 이제 나머지는 줄 한 줄짜리밖에 없어요. 이건 유효, 이건 유효.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지문 보면 되는 거고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게 이 정도예요. 다섯 번째, 이건 왜 우리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돌아버리겠어요. 이거 왜 나오는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효력. 이것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공식법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 등기 청구권과 등기 효력 이게 시험 문제 나오고 등기 효력 중에서 겁나게 어려운 추정력이라는 게 하나. 이 돌아버려요. 머리 지진 납니다. 추정력이라는 게 하나.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민법에서 봐야 될 등기와 관련된 게 중복등기, 가등기, 무효등기 유형, 중간생략등기, 진정명의협의한 이전등기,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요 정도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걸 꼽아라. 다가 아니죠. 4개.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꼽아라. 3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 곁가지로 끼어드는 게 요놈과 관련해서 186조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죠. 자, 부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이요. 등기 서류를 넘겨받고 열세도 넘겨받아서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를 안 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매매 계약만 한 매수인이 있고 돈 다 준 매수인이 있고 돈을 다 주고 점유까지 넘겨받은 매수인이 있고 등기까지 한 매수인이 있는데 계약만 갖고는 소유권을 취하지 못하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하죠. 그 중간에 있는 놈 부동산 매수인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다 주고 점유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얘가 소유자처럼 보이겠죠. 아파트에 을이 살고 있어요. 을이 동네 사람들 이거 내 거라고 얘기해. 그럼 사람들은 자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여전히 갑으로 되어 있어. 이런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형상으로는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등기상으로는 아직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놈. 이 단순한 부동산 매수인과 다르죠. 두 번째, 등기한 사람과도 다르죠. 이런 약간 가운데 낑겨 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 놈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까?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놈을 판례가 이 놈은 이런 지위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게 쫙 있어요. 그게 이 중간 생략 등기를 보면 부동산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막바로 넘어가는 게 중간 생략 등기야.
그때 요 가운데 있는 놈, 그 놈의 지위가 돼, 요 놈이. 서류는 다 넘겨받아 등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전매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팔아먹는 놈. 그 놈의 지위에도 있게 돼요, 요 놈이. 요 놈이 요 중간 생략 등기와 결합이 돼서 시험문에 나오게 됩니다. 요 놈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까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물권 변동에서 보셔야 될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내용 전부입니다. 이걸 요번 순환에 다 하냐? 머리 지진 날 일 있어, 이걸 다 하게. 기초가 되는 거 몇 가지만 봅니다. 개념만 우리가 꼭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요 놈은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2개 이상.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2개 이상이에요. 그럼 원래 이중 등기부라 그래야 되죠. 근데 판례는 추고라고 이중 등기라고 불러요. 중복 등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2개 이상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부가 몇 개?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편철할 때 인적 편성이 아닌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적 편성이란 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하나의 등기부로 사람 중심으로 등기부를 관리하는 게 인적 편성주의예요. 프랑스가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철하고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따로 만드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적 편성주의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 즉 하나의 부동산엔 등기부가 하나. 근데 이건 2개야.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 2개를 다 인정할 수는 없지요.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찢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이 기준. 이 기준은 등기법에서 공부하십니다. 중복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은 이런 순서에 따라, 이런 기준에 따라서 중복 등기를 정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등기관이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찢어버린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 찢어버린 등기부의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 순순히 인정을 할까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그 등기부가 찢어졌구나. 그럼 나는 권리가 없네. 이렇게 순순히 인정을 할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다투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등기되어 있는 거, 이게 내가 진짜 권리자인데 왜 이걸 찢어버리냐 말이에요.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럴 때 우리 대법원이 이런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판결한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나옵니다. 그 기준을 나중에 보면 돼요.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등기. 요거는 말 그대로 가짜 등기예요. 이때 가짜 등기란 등기 자체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아직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는 등기다,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을과 1월 10일 날 101호 매매를 했는데 얘는 잔금을 3월 10일 날 주기로 했어요. 2달이나 남았죠. 예? 근데 이 자식이 팔 때 내가 돈이 급해갖고 헐값에 팔았다고 입이 투덜투덜 거려요. 조금만 더 주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팔 텐데.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돼. 이 불안해. 불안하겠죠. 이 자식이 중간에 팔아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병에게 홀랑 등기 먼저 넘겨주면 어른 3월 10일이 됐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고 소유권을 지킬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을이 3월 10일 날 잔금을 치름으로써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될 텐데 이거 3월 10일이 될 때까지는 아직 행사를 못하죠. 이 이전 등기 청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 발생하는. 두 번째,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이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게 가등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는
장래 발생하는 물건을 변동시키는 순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순서를 미리 확보한다를 순위보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 우리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사람들이 줄이 무지하게 서 있죠. 저기 에버랜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 같은 거, 그렇죠? 나무로 되어 있는 거. 휴일날 가면 사람들 무지하게. 여기부터 2시간 이렇게 환장하죠. 그래서 아침에 부슬비가 조금 내릴 때 가면 좋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 비가 그치고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혼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탈 수 있어.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둘째 놈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딱 봤더니 그친데 부랴부랴 갔어.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없어. 계속 타지. 계속. 재밌죠 그거? 안 재밌어요? 에이, 그 정도는 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게 구조물이 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삐걱삐걱거려. 올라갈 때 삐걱삐걱거리 소리 나. 그게 얼마나 스릴이 있어. 그렇죠? 그게요, 눈을 감으면 더 무서워요. 그런 것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요. 정면을 쳐다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보이거든. 코스가 보여요. 그럼 저기에서 깜짝 놀라겠지. 이런 느낌이 다 전혀 안 무서워요. 제 뒤에 꼬맹이가 둘이 탔었는데 아저씨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애들만 둘이 타서 그랬어요. 앞을 봐라. 눈을 뜨고. 타고 나더니 재밌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대부분 그런 놀이기구 타고 소리 지르고 막 으아 무섭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눈 다 감고 있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재밌어하는 사람들 다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어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걸 타려고 하는데 5월 5일 날 갔어. 이야 터지죠. 근데 표를 사야 돼. 이게 자유이용권 안 사고 그냥 입장권만 사서 그것만 타려고. 표를 사러 가면 또 서. 사람이 뒤에 또 서죠. 그러니까 미리 짱 박아놔 한 사람을. 그게 가등기. 에? 뭘 확보했어요? 들어가는 순서. 그게 가등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걸 가등기라고. 그러면 을이 1월 10일 날 가등기를 만약에 해놨다면 2월 10일 날 설령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팔았다 하더라도 얘가 나중에 3월 10일 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에 대비되는 걸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 하게 되면 순서가 1월 10일로 소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누가 먼저 등기한 게 돼요? 을이. 그렇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한 걸 뭐라 한다? 가등기. 당연히 이 가등기는 가등기만 하고 있을 때의 효력과 얘가 3월 10일 날 본등기를 했을 때의 효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등기에서는 가등기의 효력이라고 해서 본등기하기 전과 본등기한 후의 효력을 나눠서 그 각각의 효력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개념만 이런 기능을 하는 걸 가등기라 한다. 네 번째, 등기의 효력 요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인데 절차적 요건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엮으시면 돼요. 등기 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관이 등기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 이게 적법 절차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등기되어 있는 자와 실제 권리자가 일치. 물권 변동 과정과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 일치. 이게 실체적 유효권이에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못 갖추면 무효라 그랬죠. 그런데 두 가지 예외. 무효등기 유형과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 유형을 봅니다. 갑소유 101호 아파트가 있고요. 을은행이 담보대출을 합니다. 1억. 그리고 이 아파트에다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설정을 해놔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에 기초해서 101호를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 자신의 1억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저당권이에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았네. 로또에 당첨이 돼서. 돈을 갚으면 채권 사라지죠. 채권이 사라지면 바로 저당권도 소멸을 해요. 근데 말소는 나중에 말소가 돼요. 그럼 순서로 따지면 갑이 변제를 해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등기는 바로 말소가 안 돼요.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한 때부터 말소가 될 때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이때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죠? 왜? 을은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예요. 요 사이에.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말소될 운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사이에, 요 말소되기 전에 을이 또 1억을 빌려줘. 그럴 수도 있죠. 로또 당첨돼서 돈 딱 깎고 나머지를 가지고 정선 가서 다 썼어. 하루 만에. 돈이 또 필요하게 생겼어. 또 빌릴 수 있어. 또 빌리면 또 저당권 설정해야 되죠. 그럼 순서대로라면 이거 말소하고 또 등기해야 돼. 근데 말소할 때 등록세 내. 등기할 때 세금 내요. 등기할 때 또 등록세 내. 세금을 또 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대로 재활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 있다 말이죠. 그게 무효 등기의 유형이에요.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그 무효 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긴 경우 그 무효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다시 사용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못 받으니까 열받죠. 그러나 법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업무를 줄여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무효 등기 유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부동산이, 우리 이거 지난번에 단속 규정에서 봤죠?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되었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미등기 전매를 해. 그래서 등기를 막바로 이렇게 넘겨줘. 이걸 중간생략등기라고 그랬어요. 물권 변동 과정이 갑을병이죠. 근데 그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을 한 채 등기하는 걸 중간생략등기라 합니다.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무효여야 되는데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거 무효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왜? 세금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미등기 전매 및 이에 기초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어떨 때 중간생략등기 할 수 있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몇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다만 이런 중간생략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루어졌다. 토지거래 허가, 갑을 간에 허가 받아야 되죠. 을병 간에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중간생략등기를 하게 되면 마치 갑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병이 거래 허가를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병은 거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존재하지도 않는 거래의 허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허가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등기도 깡그리 무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투기 방지예요. 그래서 중간생략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가 이뤘다. 깡그리 무효가 됩니다. 깡그리 무효가 돼요. 이 정도. 중간생략 등기는 이런 거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미등기 전매 및 이에 기초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한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가 있다. 깡그리 무효다. 거래도 무효. 깡그리 무효. 갑을매매, 을병매매도 깡그리 무효. 허가도 무효. 등기도 무효. 따라서 병설령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진정명의해벌 이전등기 청구. A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병으로, 정으로, 무로 이렇게 쭉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 상으로는 무가 소유자죠. 그렇죠? 얘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부를 만들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보존등기를 합니다.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갑을 사이의 매매, 을병 사이의 매매, 병정 사이의 매매, 정무 사이의 매매를 통해서 현재 등기가 무에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A토지는 최초 갑이 보존등기를 했다가 을, 병, 정, 무 순서대로 소유권이 매매를 통해서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 얘가 이거를 팔 때 만취해 있었어. 만약에 만취해 있었어. 그러면 매매 무효, 을등기 무효.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병, 선악불모로 소유권 취득 못해. 정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줄줄이 다 무효. 그럼 이 부동산은 소유자가 누구? 갑이 진정한 소유자예요. 이때 갑이 진정한 자기 소유 등기 명의 이름을 회복하는 방법 줄줄이 말소. 줄줄이 다 말소시켜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왜? 이게 말소가 돼야 등기부 상으로 소유권은 갑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적이 없구나. 그게 진실이죠. 예? 순실이 동생 진실이. 이게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는 거니까 줄줄이 말소를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야. 줄줄이 말소 이렇게 써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뒤로 300명이 더 있어. 어느 세월에 말소를 해. 300명을 상대로 일일이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 한 사람한테 말소 소송 이기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럼 300명을 이기려면 600년이 걸려. 어느 천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갑의 변호사가 잔머리를 굴렸어요. 최종 등기인 무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대법원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왜? 을병정 무를 상대로 소송이 4번 들어와야 될 걸 1번으로 끝났죠. 얼마나 고마워요. 대법관이 변호사하고 이제 밤에 술 마시는 거야. 잘했다며. 이때 이전 등기 청구를 뭘 하는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진정한 소유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이외에 두 번째 방법,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가 있게 되면 등기부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부동산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정에서 무로 넘어갔다가 다시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명의회벌량 이전등기 청구는 실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무효여야 돼. 근데 우리 대법원은 유효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라 합니다. 간단하죠? 네. 여섯 번째, 등기 청구권. 각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이 자식이 등기를 안 넘겨줘 돈 다 받아 처먹고. 그럼 당연히 을은 등기 넘겨줘 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등기 권리자가 매수인이에요. 등기 의무자,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무슨 신청? 공동신청. 매매계약 같은 법률행위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이 안 가겠다고 버티면 가자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공동신청주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혼자 가죠. 같이 갈 사람 없죠. 이렇게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청구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동 신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개념, 우리 등기법상 공동 신청주의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라 상대로 등기 신청 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 합니다. 이때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인 놈이 있고 물권적인 놈이 있어요. 성질이. 채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채권으로부터 파생하는 등기 청구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달라는 계약상 권리가 있죠.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청구권은 채권적이에요. 근데 아까 이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갑이 소유자죠.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죠. 갑하고 부 매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아까 제가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간단히 비교했었죠. 물권적 청구권에서. 왜 비교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지나면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10년 지나면 소멸하는 청구권인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물권적 청구권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등기 청구권에서. 나중에 구별하면 돼요. 우리 벌써 하나씩 외웠어요. 채권적인 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적인 거,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 벌써 외웠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씩. 한꺼번에 외우려면 힘드니까. 또 하나가 등기 신청권이라는 놈하고 구별해야 돼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등기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 이게 등기 신청권이에요. 갑을이 매매했어요. 그런데 등기소에 개가 한 마리 등기 서류를 입에 물고 왔어요. 등기관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개는 등기 신청권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원래 당사자만 원칙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등기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의 문제예요. 상속인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속인은 등기 신청권이 있겠죠. 등기 청구권의 문제는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등기 청구는 공동신청주의에서만 문제가 되지만 등기 신청권은 공동신청이든 단독신청이든 묻지 않고 등기 신청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의 개념을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 갑과 을이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등기를 5월 말일까지 넘겨가기로 했어요.
근데 5월 말일이 됐는데 안 넘겨가네 이 자식이. 왜? 왜 안 넘겨갈까 얘는? 6월 1일이 지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6월 1일이 1년치 세금 부과 기준일이 재산세. 6월 1일 날 등기되어 있던 놈에게 세금을 때려. 그러니까 요 놈이 안 하고 버텨. 그러니까 똥끝이 타. 그래서 갑이 등기 빨리 넘겨가라. 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이 돼야 돼요. 원래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등기를 빨리 넘겨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이 돼야 돼요. 그걸 등기, 인수, 수취. 실무에서는 있다고 봐줬어요. 환취, 인취. 뭐 이런 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좀 멋있어 보이나? 인취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권, 등기 수취 청구권, 등기 인취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판례는 인수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의무자가 권리자. 이거 등기 청구권이 아니에요.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은 꼭 권리자가 의무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개념.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A 토지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어요. 둘 사이에 매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자가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를 했고 그래서 을이 현재 소유자다 라고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이면서 을은 이 부동산에서 저당권을 갖고 있다 라고 보여지겠죠. 근데 다툼이 있어요. 1번 갑은 을에게 판 적이 없다. 등기를 말소하라. 을이 지멋대로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간 거다. 소송이 제기돼 있어요. 2번 을이 병한테 나는 너한테 돈을 이미 갚았다. 근데 왜 말소하라고 있냐? 말소해라. 그랬더니 병 뭔 개소리냐? 아직 받을 돈이 더 있는데. 못한다 이 자식아. 이렇게 소송이 붙었어요. 자, 1번 소송. 둘이 법정에 옵니다. 갑 판사님 저는 을한테 판 적이 없는데요. 을이란 자식이 서류를 잊어서 지멋대로 등기를 넘겨받았거든요. 무효입니다. 말소시켜 주세요. 을. 뭔 개소리입니까? 저는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요. 제가 소유자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 판사님 저는 분명히 병에게 돈을 다 갚았는데 이 자식이 말소를 안 하고 있어요. 병. 무슨 개소리입니까? 저는 다 못 받았는데.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증거가 없어. 둘 다 증거가 없어. 주장만 있어. 법원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을 때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을 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어서 그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개념이 추정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그래서 법에서 이러한 사실이 추정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증명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추정된다 이퀄 뭐라고요?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정된 사실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이 법원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 추정력이 등기에 있게 됩니다. 등기부에 어떤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기록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힘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 소송, 갑을사의 소송이 있을 때 법원은 일단 갑을사의 정당한 매매가 있었고 을이 소유자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증명된 거죠, 을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런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판사님 제가 돈을 주고 샀거든요. 말 안 해도 돼요. 등기부에서 당연히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 이 추정된 사실은 일단 법원은 인정하죠. 이럴 때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 판 적이 없다,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추정을 깨야 돼요. 뭘 갖고? 반대 증거를 가지고. 그걸 깨야 돼요. 깨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그게 추정력의 기능이에요. 추정의 기능.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죠. 그럼 일단 병은 정당한 저당권자고 여전히 병은 을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은 내가 저당권자라는 걸 굳이 주장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갚았다고 주장하는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을이 영수증 따위를 제시해서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이걸 증명 못하면 을이 패소합니다. 그래서 돈 갚을 때 반드시 영수증 받아두거나 채무 완제 증명서 따위를 받아놔야 돼요. 안 그랬다가 이중 변제의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추정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그거를 이미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추정이라 하고, 두 번째,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된 거니까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세 번째, 따라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의 증거를 가지고 그 추정을 깨야만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추정력이 어디에 인정된다? 등기.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 합니다. 어렵겠죠? 이 소송과 연결된 거고 증명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여기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이놈 부동산 매수인. 아까 이놈 중간자. 갑으로서 부동산을 사서 돈 다 주고 등기서를 넘겨받았고 점유까지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놈. 이런 놈이 있다 그랬죠?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어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나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인정이 돼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발생하는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땅을 빌려주고 차임이 나와. 이거 과실이라 합니다. 이걸 누가 수취하는가?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수취하고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돼 있어요. 얘 인도 받았죠?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요놈 이전등기 청권 있죠? 갑에게. 이전등기 청권 있죠? 이 이전등기 청권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적 청권이에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무슨 청구권? 채권적.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10년.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해. 그런데 우리 대법원 부동산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이 이전등기 청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이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여전히 등기는 갑에게 남아있어.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에요. 이때 갑. 소유자는 갑인데 점유는 을병이 하고 있죠. 아까 물권적 청권에서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놈만 놓고 보면 요 놈이 점유하고 있으면 갑이 현재 물권자고요. 을이 현재 점유자야. 그렇죠? 이렇게 인도가 되면 역시 갑이 현재의 소유자고 병이 점유자야. 그럼 아까 물권적 청권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가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갑은 을에게 또는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초해서 물권적 청권,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이론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아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표정 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쉽게 생각하세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 갑. 현재 소유자가 누구? 을.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의 기초에서 점유자인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겠죠? 우리 대법원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돌려받았다가 등기하면 다시 줘야 되죠. 뭐하러 이런 뻘짓을 하냐 말이지.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은 설령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작년 문제, 답. 이런 게 나오게 돼요. 자, 다 잊어버리고요.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점유만 하고 있는 사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적인. 딱 이 두 가지만.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 아, 이런 놈이 있대. 끝. 부동산은 샀는데 등기는 안 하고 점유만 하고 있는 놈도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몰라. 그런 놈이 있대. 끝. 네, 이렇게 등기와 관련해서 이 정도 내용들을 나중에 살을 좀 붙이면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네. 그리고 동산물권 변동 봐야 되는데 안 봐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191조 혼동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 개념만 딱 보고 점유권으로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동산물권 변동 같은 거 쳐다도 보지 마시고 나중에 213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물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제 요거부터 다음 주에 잠깐 보고 점유권, 소유권 가서 개념 잡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복습 꼭 해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